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우리 그 국가 우주 전략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옛날에 그 우주는 주로 우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기술 개발이 아닌 주로 활용 측면에서라는 의미는 이제 과학기술부가 주도를 하는 건 아니고 국가의 전 부처에서 응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가 우주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제가 문제 제기하고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우주 분야의 스와트 분석 결과를 제가 살짝 발표할 거고, 기본적으로 국가 우주 정책,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주 정책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그 분야에 따른 그런 혁신 방향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는 전략과제 및 방향, 그리고 우주 거버넌스에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됐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그 대통령과 바이든과 이제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 당시 언론에서 이제는 우주 분야가 고속도로를 탔다, 우주가. 그래서 과연 실제로 우리 우주 분야가 고속도로를 탈 정도의 그런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주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제를 가져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국가 우주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과학기술부가 우주 기술 개발, R&D 측면에서 여태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우주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무늬만 우주 산업 육성이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우주 기술 또는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그 위험성이 크고 장기간의 그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사업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돈이 된다라는 그런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최근에 가져왔죠. 그래서 뉴스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우주 산업화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뉴스페이스의 개념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를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기반 기술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만이 사실은 유럽도 있지만 특히 미국만이 이러한 뉴스페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돈벌이가 될 거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이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주 관련 법을 2005년에 우주개발진흥법을 만들었어요. 이 우주개발진흥법이라는 것은 과기부 주도로 주로 우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것을 산업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 거죠.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우주 활동을 할 때는 우주 개발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우주 활용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활용이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자동으로 따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주법도 지금 옛날에 우주법이 우주개발진흥법입니다. 개발이니까 기술 개발을 진흥하는 법이다, 프로모션하는 법이다. 이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R&D 중심, 왜냐하면 과기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우주 개발 체제로 우주 산업화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화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 우주 정책이나 우주 전략이 부재하다. 이건 과기부가
불과 한 30명 이내의 인력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우주의 전반적인 걸 다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잦은 교체하고 그나마도 전문성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국가 우주 활동 체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우주 경쟁 시대에는 우리 지금 현재 우주 경쟁 시대에 걸맞게 국방, 우주 안보죠. 그 다음에 산업화, 우주 경제, 그 다음에 우주 외교, 그 다음에 우주 탐사,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겠죠. 이런 전체적인 우주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간의 조정 기능을 갖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독립적인 국가 우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스페이스 에이전시인데요. 물론 미국의 나사가 이제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그러지만은 나사의 끝에 A는 에이전시가 아니고 애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우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뭐 각종 그 국제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도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우주 개발이나 우주 활용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의 갈등도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우주활동 심의를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만든 거고 비상설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부처 협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물론 여러 부처에 차관급이 참여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형식적인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까지 이걸 보면은 우주 개발이나 우주 활용의 주도권을 놓고 가기부와 타부처 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과 마찰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속돼 왔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 우주 분야의 스와트 분석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우주 개발, 우주 정책, 그리고 우주 활용 이런 분야에서 강점,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위협을 우리가 한번 따라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우리가 약점은 뭐고 또 위협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국가 경제라든가 국방, 안보, 그 다음에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우주 정책 및 지속적 우주 전략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입니다. 뭐 강점은 우리도 우주 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지속적 투자를 해왔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적어도 위성 개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의 참여도 형식적으로는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독자적인 산업화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약점으로는 이게 장기간 기술 중심 또는 R&D 중심의 우주 개발을 추진해야 하다 보니까 산업화라든가 국방 분야와의 마찰이 계속 지속돼 왔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 산업 역량이 부재해서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부처 간의 조정 기능을 가는 독립적 국가 우주 전담기구 부재에 따라서 부처 간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화가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면은 우주 분야에서 특히 우주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스페이스X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콘 9이라는 발사체를 했지만 그게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40, 50년 전에 나사에서 설계 개발했던 벌케인 엔진을 가지고서 이것을 재사용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제 스페이스X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자꾸 이제 돈을 우주에서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기회는 뭐 정부가 어쨌든 간에 우주 개발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주 산업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주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뭐 우리 5G, 뭐 앞으로 6G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과의 그 융합. 그 다음에 위협 측면에서는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주 전문 인력이 풀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한계 노출하고 있다 우주 산업화에. 그 다음에 그 경제력에 비해서 이제 많지 않은 우주 개발 예산이다. 그 다음에 우주 선진국의 기술 이전 회피라든가 지식 장벽이 높기 때문에 우주 선진국의 그 정책에 이제 그 장벽이 많다, 지식 장벽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선진국의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제가 말씀드린 정책 목표는 우선
우주를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국가 안전 보장을 안보를 위한 우주 안보 기반 구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주 산업화를 활성화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외교를 통한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 정책 목표고요. 또 추가로 우주 자산을 통해서 사회 및 민생 문제의 해결 방안 제공한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국토라든가 기상 감시라든가 기후 변화, 그다음에 재난재해 감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은 우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나 민생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퀄리티를 증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우주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는 기회를 창출한다. 뭐 예를 들면 달, 화성 이런 데 우주 탐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동 참여를 통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우주 자원, 우주 광물이죠. 이 탐사를 위해서 국제 협력을 통해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우주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궤도에 그러니까 고도 85km 또는 100km의 우주 관광을 하는 첫 번째 여행을 하고 왔죠. 그래서 머스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조스라는 친구도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주 관광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거를 관광 사업화하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소형위성들을 굉장히 많이 발사하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우주 쓰레기 수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미국, 유럽, 일본,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우주 쓰레기들을 어떻게 걷어서 내려올 거냐. 왜냐하면 우주 쓰레기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이 운영할 수 있는 궤도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주 쓰레기, 스페이스 디브리 재수거 활동에 이런 것도 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가장 핵심 요소로 두는 게 이제 우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스페이스 리더로서 과거 60년 이상 동안 리딩 역할을 해왔고요. 최근에 중국이 우주몽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주에다가 마찬가지로 1대1로와 같이 우주에 길을 터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뭐 미국과 중국이 우주 분야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우주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과 같이 상생을 하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를 통해서 군사, 경제, 그리고 외교적 생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주 개발, 특히 우주 기술 분야의 개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력 양성이 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뉴 스페이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산업화를 통해서 상업화해서 이것이 곧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뭐 우주 분야의 혁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 방향, 제가 제시하는 혁신 방향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주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우주 활동에 대해서 범부처 차원의 관리 및 조정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주는 뭐 최근에 와서 이렇게 민간 주도로 그리고 민간이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지난 60년, 70년 동안 미소 또는 미국, 중국이 사실은 국가 주도로 이제 사업을 해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 개발이라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그 다음에 투자 대비 우리가 아웃풋을 얻는데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역불급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산업화를 통해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이것이 뉴스페이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틀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과기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별도의 상설 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우주 거버넌스를 조정을 해서 국방이라든가 또는 산업에 대한 그리고 각종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민생, 사회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도출해야겠다.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이런 전체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통해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정부 주도 개발 사업에서 민간 주도 조달 사업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주 상업화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그래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거고요. 또 우주는 안보에서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면은 우주 분야가 가장 그 응용 분야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산업화하고, 다른 하나는 국방 안보 분야입니다. 결국 국방 우주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제고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북한 및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우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주 자산의 군사적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각종 우주 위협에 대한 사전 억제 및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우주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위상 제고 및 국익을 증대해야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주 탐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달 탐사라든가 행성 탐사라든가 소행성 탐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 쓰레기 수거 등 우주 활동 공동 참여를 통해서 국제 사회에 이제 공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주 협력 증진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외교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분야에서는 이건 민생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주 정보 활동을 통해서 국가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이제 향상시켜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혁신 방향들이 결국은 이제 안전 분야, 재난재해를 포함한 거죠. 그다음에 공공 분야, 뭐 국토 관리, 기상, 그다음에 기후 변화 예측, 해양,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공공 분야고요. 그다음에 통신, 기술, ICT 및 항법 분야, 여러분 방송통신이라든가 우주 인터넷, 예를 들면 지금 뭐 유럽에서 하고 있는 원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 사업, 스페이스X에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주 인터넷이고요. 위성 항법, 우리도 이제 KPS라 해서 국내 위성 항법을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 군사적으로도 위성 항법 없이는 무기 체계가 작동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각종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내비게이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바로 이런 위성 항법. 제가 택시를 가끔 이용하는데 택시를 타다 보면은 택시 기사가 딴 데로 가죠. 계속해서. 제가 찾은 곳에서 이 카카오를 통해서 부르면 딴 데 가 있고서 맨날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죠. 기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아직은 뭐 10m, 20m, 30m급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1m 이하의 센티미터급의 애큐러시, 정밀도를 갖게 되면 이제 굉장히 삶이 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우주 분야별로 전략 과제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주 산업, 그 다음에 안보 국방, 그 다음에 외교하고 협력, 그리고 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주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같이 지금 현재 우주 기술이 기반 기술이 상당히 돼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민간 주도로의 우주 산업 육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된다 그러면 민간이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뉴스페이스라는 것이 민간 주도뿐만 아니고 민간이 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서는 그 중간 단계로서 PPP라고 해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추진해야 된다. 뭐 이 얘기는 뭐냐면 뉴스페이스로의 이행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그 국내 우주 역량 구축을 위해서 이런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비용을 대더라도 정부와 민간이 예를 들면은 업체가 예를 들면 우주 개발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수익 창출이라든가 기술 역량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결국 공공활용 같으면 정부가 공공활용을 유지하고 기업은 참여해서 만든 업체는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 독점권을 주는 형태로 이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뉴스페이스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우주산업 역량 강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든가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과 전통적 우주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주 상업화를 가속화한다.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보다 많은 투자 그리고 그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뉴스페이스에서는 특히 로켓 분야에서는 재사용 로켓. 결국은 여태까지는 익스펜더블에서 한 번 쓰고 말았는데요. 재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줄이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작은 위성들이 비용이 싸니까 작은 위성들을 군지 위성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성 발사 단가 및 개발 비용을 낮추고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서 작은 기업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산업화 그리고 상업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펀더멘털을 깔아줘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민간의 그 체계업체, 우주 체계 종합업체가 있긴 있지만은 역량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 종합업체를 육성을 해서 위성 수출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국방 우주 자산의 효율적 획득 및 운영을 위한 벽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주개발진흥법이라는 것이 국가 차원의 범부처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기부가 어떤 우주 기술을 프로모션하는 법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이제 활용에 대한 건 최근에 이제 조금 바뀌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국가 우주 기본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우주 활용 위주의 그럼 이제 우주 개발이라든가 기술인 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고 특히 국방은 국방 우주 개발 및 활용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방 우주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방에서는 그 밑에 이제 우주 정책, 국방 우주 정책서라든가 국방 우주 전략서 등의 국방 우주 가이드라인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전용의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군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우리가 비상설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가기부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군 사업 추진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우주 능력 강화를 위해서 민군 우주자산 통합 개발 및 운영을 확대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민군 겸용 우주자산의 개발 및 통합 운영 능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우주 안보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제 우주 협력이 국방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협력 분야입니다. 국제 우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 방안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 우주 협력 기반 조성하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성, 소행성, 달 탐사 이런 것들의 우주 탐사는 우주 선진국과 공동으로 협력하자.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입니다. 혼자 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도 돈이지만 기술적인 역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주 선점의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선진국가의 우주 협력과 우주 후진국가의 협력 방안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후진국가 할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위성의 수출 산업화 및 위성 영상의 판매를 동시에 추진해서 협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가는 우리가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주 탐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역량을 찾아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국격을 고려해서 외교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음은 우주 탐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문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미국 방문했을 때 정부가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에 참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소행성이나 화성 등의 우주 탐사 참여로 단독 탐사 시 요구되는 천문학적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절감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주 선진국가 동등한 우주 선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탐사를 통해서 미래 우주 자원의 확보 그리고 국가 우주 경제에 기여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최근에 저비용 우주 탐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옛날 그 70년대, 60년대 달 탐사, 유인 탐사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난 2020년대 우주 탐사 투자 비용이 옛날 2010년대에 비해서 1.7배, 탐사 임무는 2.5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우주 탐사 및 활용을 위해서 핵심 전략 기술 및 발사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입니다. 결국 이제 활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범부처적인 효율적인 위성 정보 획득 및 활용을 통해서 통한 추진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위성 정보 활용 및 뉴스페이스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고부가가치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고도화해서 우리가 돈이 되는 그런 활용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생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위성 정보 활용의 증진, 뭐 예를 들면 뭐 재난재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한다든가, 위성을 이용해서 원격 의료, 원격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등이 부족한 오지나 낙도 지방의 국민들에게 의료 및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우주 거버넌스가 왜 필요하느냐? 지금도 뭐 우주 거버넌스가 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기부 주도의 일방적인 그런 우주 전담 기구 형태의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주 활동이 이것이 핵심이 되는 그런 우주 활동에 대해서 범국가 차원의 관리 및 조정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적인 우주 개발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우주 거버넌스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우주 관련 거버넌스 문제점은 우주 산업화가 안 되고 있다, 제대로. 그것이 이제 R&D 중점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산업화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우주 활용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 성격의 국가 우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당정이 제안한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이거는 이제 그 위원장을 국무총리를 격상하지만은 여전히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범부처 정책 조율 기능이, 왜냐하면 이 체계에서는 역시 과기부가 전체를 지고 흔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 조율 기능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과기부의 단일 부서가 맡아서 범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추진의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우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주 거버넌스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든가 정책 과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과 국방, 그리고 이 민생,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국가 우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이 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진짜 국가 우주 체계를 잘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